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화약의 종류와 특성 중에서 혼합 화약류 중에서 복합 화약류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 수업에 앞서 갖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조금 복습을 하자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약의 종류와 특성 중에서 혼합 화약류 중에서 염소산염 혼합 화약류, 과염소산염 혼합 화약류, 그 밖에 산화성 고체 혼합 화약류를 먼저 하고, 그게 조금 일찍 끝나갖고 액체 혼합 화약류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산염, 이제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아염소산염, 하이포염소산염에 대해서 산해색에 대해서 배웠었고, 우리가 염소산염 중에 연소산 나트륨 폭약 중에 체다이트라는 것을 배웠었고, 과염소산염 폭약 중에 염소산 칼륨 폭약이 있다고 얘기했고, 염소산 칼륨이 아니고 염소산 나트륨 폭약이 있다고 했고, 염소산 암모늄, 그 발음이 꼬이냐. 과염소산염 암모늄 폭약이 있다 그랬고, 과염소산염 암모늄 폭약에는 카알릿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카알릿과 체다이트가 어디에 속하느냐라는 거죠. 그 체다이트가 우리 체다 치즈 생각하라 그러면서 염소산 나트륨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밖에 뭐 산화성 고체 혼합 화약류는 뭐 그냥 이름 정도만, 이름도 못 외워도 상관도 없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고, 혼합, 그 다음에 액체 혼합 화약류 중에서는 우리가 액체 상태로 된 화약류를 얘기를 했었고, 대표적인 것들이 액체산소 폭약, 그러니까 록스, 그 다음에 판클라이트, 그 다음에 니트로메탄, 그 다음에 하이드라진 계열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각각의 장단점을 얘기를 했었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복합 화약류를 나가려고 하는데, 복합 화약류는 크게 저희 배우는 체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다이나마이트류랑 하나는 이제 가소성 폭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화약의 역사에서도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다이나마이트가 화약의 역사에서 굉장히 한 획을 긋고 산업용 폭약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에 대한 것들을 할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 아마 이 복합 화약류를 한 번에 끝내지는 못할 거고, 다이나마이트만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이제 가소성 폭약이랑 무연 화약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 PPT는 화약류의 분류와, 그러니까 정의와 분류 시간에 원래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소개를 못 해갖고 이제 조금 지나가고 다시 갖고 온 겁니다. 왜냐면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른 책이랑 비교해갖고 좀 다르다라는 거를 알아차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화약류를 분류를 할 때 여기 그 위에 있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화약과 산업응용이라는 책이고, 구미서관에서 나온 책이고, 조선대학교 그 강추원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물론 이 책은 그 4판까지 나와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2011년 책인데 이게 4판이 2014년도에 나오고 14년도에 나오고 절판이 됐어요. 지금은 책이 안 나와요. 그리고 밑에 있는 책은 화약의 이론과 실제라고 해서 이용호 선생님이 쓰셨고 2018년도에 출간이 됐고 지금도 아직 나와요. 이용호 선생님은 하나기념관의 관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책을 보면은 다른 책들도 있어요.
민병만 선생님이 쓰신 책들도 있는데 화약을 나눈 기준들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은 그 강추원 교수님 같은 경우 혼합 화약류랑 화합 화약류로 나누고, 혼합 화약류를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리고 그 이영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단일 물질 화약류랑 혼합 물질 화약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합 화약류라는 말을 안 쓰고 단일 물질 화약류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혼합 화약류 우리 배우는 것만 보게 되면은 이영호 선생님은 화약과 폭약으로 나눴죠. 혼합 화약과 혼합 폭약. 그러니까 약간 법령에서 쓰는 장약이냐 작약이냐, 그러니까 정적 효과를 하냐 동적 효과 플러스 정적 효과를 하냐, 그러니까 추진제로서 하느냐 깨뜨리느냐, 뭐 요런 목적으로 화약을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추원 교수님은 뭐 혼합 화약류를 이제 나누는 조성대로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이너마이트랑 무연 화약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혼합 화약류 중에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고, 실제로 책을 기술을 하실 때는 다이너마이트를 아예 따로 한 분류로 뽑고 무연 화약류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마다 그 분류를 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희 책 보기 전에, 이건 저희 책에 된 건데, 화약류 관리 기사나 제조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혼합 화약류에 보면은 질산 염계, 질산 에스테르계, 기타 추진제, 질산 암모늄계, 염소산계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질산 염계 혼합 화약류, 질산 에스테르계 혼합 화약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질산 암모늄계, 질산 뭐 염소산계 뭐 이렇게 해놨는데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나눠놨어요. 저는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책에서는 다이너마이트랑 이제 컴포지션, 그러니까 가소성 폭약, 플라스틱 폭약이죠. 이거를 복합 화약류로 나눠놨는데, 화약류 관리 기사나 제조 기사 또는 뭐 군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게 혼합 화약류에 속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이너마이트랑 컴포지션은 그러니까 가소성 폭약, 플라스틱 폭약은 군용 폭약에 속하고, 다이너마이트는 질산 에스테르계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질산 암모늄, 질산 염계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질산 암모늄계라고 써도 되고, 질산 에스테르계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가 어디에 속하는지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보면은 화학과 산업응용, 그 다음에 뭐 화약의 이론과 실제, 우리 말하는 일반 화약학 또는 이제 문제 출제에 대한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화약류 관리기사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거 보면 다 달라요. 한편 이제 좀 얘기를 해도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 범위를 따로 주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군무원 시험 문제 보시다 보면은 시험 응시를 하시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발파공학이나 화약류 법규 문제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이유가 그 군무원 시험 문제를 그 출제를 의뢰가 들어올 때 시험 범위를 그렇게 딱 정해서 주지 않아요. 그냥 일반 화약학 안에서 출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일반 화약학이 어디까지가 일반 화약학이냐 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그러니까 거기서 제공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마다 뭐 발파공학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화약류 법규가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연소공학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 게 출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고,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나누는 분류가
과학자마다, 저자마다 또는 연구자마다 다른데 이거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하는데 다이너마이트는 그러니까 복합 화약류에 속하지 않는 화약, 그러니까 속하는 화약은 무엇인가?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뭐 이렇게 쭉 놔뒀을 때 이렇게 이런 시험 문제는 나올 리가 없다는 거 유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준에서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다이너마이트를 나가려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는 화약의 역사에서도 배웠듯이 이탈리아 소브렐로가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노벨이 이탈리아 소브렐로를 만난 다음에 소브렐로가 노벨한테 이게 화약으로 사용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노벨이 이제 공업화에 성공을 하죠. 특허를 삼으로써. 그러고 나서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으로만 구멍을 뚫고 화약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규조토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폭약이 만들어지는데, 이때의 상품명으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썼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다이너마이트가 원래는 상품명인데 지금은 일반 명사처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류라고 하면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니트로글리세린을 7% 이상 쓰는 화약들은 다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처럼 됐다라는 거고요.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첨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분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크게 볼 거는 한 9가지 정도 될 텐데,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제 주요 기제로 사용을 하죠. 7% 이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니트로글리콜을 EGDN으로 쓴다 그랬어요. 다른 책에서는 대문자 N, 소문자 G로 쓴다 그랬죠. 얘를 대문자 N, 소문자 G 요렇게 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교수님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NG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헷갈려 하기 때문에 NG, EGDN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니트로셀룰로스, 질산암모늄, 니트로화합물 중에서 이제 TNT 같은 거, 그다음에 목분, 전분, 스타치죠. 그다음에 질산 나트륨 같은 거를 혼합제로도 씁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7% 이상 쓰는 거를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니트로글리세린이 6% 이하로 되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의 특징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7% 이상인 것만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이 이제 온도가 8도 정도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자체는 8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고체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유연성이 없어지고 뇌관을 삽입할 때, 구멍을 장전할 때 돌발적인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니트로글리세린 자체는 식용유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놀이끼리 하면서 식용유 색깔인데, 얘가 굳으면은 식용유니까 약간 뭐라 해야 돼, 돼지고기 굳은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돼지고기 삼겹살 먹고 남은 기름이 굳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굳어져요. 그렇게 굳어지는데 이제 뇌관을 이제 눌러갖고 장전할 때 폭발을 일어날 수도 있고, 자, 이제 얘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NG, EGDN이죠. 그러니까 대문자 N, 소문자 G, EGDN, 에틸렌 글리콜을 10% 정도 혼합해갖고 온도를 낮춰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점을 낮추는 거죠. 이제 시험 문제 요거는 별표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니트로글리세린이 8도 정도 또는 뭐 다른 책에서는 5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전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후라는 얘기는 얘가 이제 니트로화 정도 또는 질산이 함유된 정도에 따라서 응고 점도가 딱 달라져요. 그래서 EGDN을 섞으면은 0도에서 응고하지 않는 난동 다이너마이트가 되고요. 밑줄 그으시고요. 25% 이상 또는 20% 이상 첨가하면은 부동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EGDN을 10% 첨가하면은 응고되지 않는 난동이라는 거는 어려울 난자예요. 그래서 어려울 난자고, 여기는 보면 이제 부동 다이너마이트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용어가 난동은 얼기 어려운 것, 부동은 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난동이 그러니까 부동은 아예 안 된다는 거고, 난동은 어렵다는 것이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동이 조금 난동은 조금 더 높은 온도, 부동은 조금 낮은 온도라고 외우시고, EGDN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얼지 않는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요. 외우는 방법입니다. EGDN이 40-50% 첨가한 부동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제조가 되고 있어요. 현재는 조금 많이 첨가하는 거죠. 자, 다이너마이트의 분류인데, 다이너마이트 분류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 외우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 외우라고 얘기해갖고. 자, 그런데 외우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퍼센트는 다 외울 필요 없고요. 혼합 다이너마이트 안에는 혼합 다이너마이트, 교질 다이너마이트, 분말 다이너마이트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기본적인 컨셉이 어떤 물질에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유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흡유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우선 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분말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분말로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성분을 보면은 규조토 다이너마이트는 규조토라는 그 흙이죠. 흙에 우리 규조토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네이버, 그러니까 말해도 되겠죠. 네이버 쇼핑에 규조토 발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나올 텐데, 흙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그냥 흡수시킨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질산 나트륨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입한 거고,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도 니트로글리세린을 질산 암모늄에다가 흡입시킬 거예요. 그런데 교질 다이너마이트,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는 다 니트로셀룰로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화약의 역사에서 조금 다뤘듯이 니트로셀룰로스랑 니트로글리세린이 들어가면 약간 껌처럼 돼요.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산소 공급제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니트로셀룰로스를 집어넣어서 끈적끈적하게 만든다는 게 컨셉이고,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지지체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입시킨다는 게 컨셉이에요. 근데 분말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 자체가 비싸고 워낙 또 발열량도 굉장히 높고 폭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폭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약간 암포 정도의 폭발 속도를 갖게끔 낮추려고 만든 게 분말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분말 다이너마이트는 말 그대로 분말 상태예요. 분말 상태. 그래서 혼합 다이너마이트, 교질 다이너마이트, 분말 다이너마이트로 나누고,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지지체를 이용한다.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젤레이션을 시킨다. 분말 다이너마이트는 파우더로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혼합 다이너마이트는 1세대가 이제 규조토 다이너마이트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라고 했죠.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를 만드는데,
규조토 대신에 그러니까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아니 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래요. 질산 나트륨에다 대고 지지체를 두고 코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2세대라고 하는데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서 나중에 이제 화약류 안정도 시험 볼 때 나오겠지만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면서 화약의 안정도나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급격하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산업용 폭약의 표준 폭약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면은 60%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기준으로 쓴다는데, 뭐 우리가 이제 뭐 RWS나 아니면 탄도 구포 시험 볼 때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기준 폭약으로 쓰는데, 그 이유가 이때에 역사적으로 이때의 화약류가 그 발전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얘가 워낙 그 흡수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흑색 화약의 역사에서도 KNO3 대신에 얘를 쓰려고 그랬죠. 얘는 한국말로 우리가 칠레 초석이라고도 얘기했었죠. 근데 가격이 싸지만 흡입성이 너무 좋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한다 그러냐면 질산 나트륨을 넣고 기제를 넣고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을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파라핀으로 코팅한다 그랬죠. 그래서 초양초 같은 걸 코팅한다 그랬어요.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그 노벨이 이제 손 찢어져 갖고 니트로셀룰로스를 바른 다음에 얘를 바르고 나서 작업을 하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만졌는데 뭐 얘가 젤레이션 되더라 해서 발견된 거죠. 블라스틱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젤리그 다이너마이트로 이름이 나트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은 이게 똑같아요. 보면은 교질 다이너마이트를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고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는 또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라고 해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좀 다르게 하죠. 구분하는 방법은 함유량이 좀 달라요. 함유량이 다르고 분말 다이너마이트도 요거 함유량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블라스틱 젤라틴이 당연히 NG가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폭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발열량도 많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폭발 속도랑 발열량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분말 다이너마이트는 암성용으로 쓰기 때문에 탄광에 쓰기 위해서 폭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식염을 넣죠. 그래서 소금을 넣게 됩니다. 자, 요 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이제 그 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한 성을명들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규조토 다이너마이트고요. 규조토 다이너마이트는 화약의 역사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발파 현장에서 썼을 때 얘가 이제 돌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석산이에요. 돌산이죠. 돌산에서 쓰려고 그랬을 때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 그랬죠.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다 이제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아직도 제가 마우스로 그리고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이렇게 붓는다 그랬죠. 붓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흑색 화약을 이렇게 위에다가 쌓고 그 다음에 도화선으로 불을 붙여갖고 그러니까 빵 터트렸었다고 얘기했었죠. 아주 초반에 니트로글리세린이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되기 전에 니트로글리세린으로만 폭약을 했을 때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죠. 왜냐면 붓는데도 흘러내릴 수가 있고 옷에 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취급상에서 되게 불편하죠. 이동상에.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이제 그때 나무 드럼에다 넣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제 철강통에다 넣고 밖에다가 이제 톱밥 같은 거를 이렇게 넣는다 그랬었어요. 근데 찢어져 갖고 흘러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 발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함부르크 지방이라 했죠. 독일의 이제 함부르크 지방에 규조토가 많이 나오니까 톱밥을 이제 규조토로 사용을 했었고, 우연히 찢어진 거에 규조토의 니트로글리세린이 흡수되는 걸 보고 다이너마이트로 이제 진화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여기서 이제 혼합비가 니트로글리세린이랑 규조토랑 75대 30이지만 지금은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요거를 외울 때 니트로글리세린이랑 규조토랑 약 2배에서 2.5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규조토가 니트로글리세린은 2배에서 2.5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지 지금 여기는 안 나왔네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니트로글리세린으로만 액상으로만 화약을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그때보다 규조토 다이너마이트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했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 편하고 감도도 낮아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결국은 규조토라는 흙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제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얘가 온도가 아주 뜨겁거나, 그러니까 한 뭐 60, 70도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얼거나, 그러니까 낮은 온도거나, 또는 비가 오거나 그럴 때 문제가 돼요. 왜냐면 흙에다가 기름을 섞어놨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또는 이제 수공, 그러니까 구멍에 물이 있는 데다가 넣게 되면 기름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조토에 물이 들어가면서 얘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고 얘가 이제 고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규조토가 니트로글리세린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철에 EGDN을 안 쓸 경우에는 흙이랑 얘랑 같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다이너마이트들이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다이너마이트 1세대예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테러범들은 사용할 수 있겠죠. 아예 사용하자. 산업용화약에서는 안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런데 규조토 자체는 주요 성분이 SiO2예요. 그러니까 그 이산화 실리콘이죠. 그러니까 이산화 실리콘이고, 얘는 이제 모래랑 비슷해요. 모래. 근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SiO2는 비활성 물체예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제로서 역할을 못해요. 산소 공급제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이 폭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지지체로만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노벨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니트로글리세린 자체가 화약에 사용되면서 첨가되는 물질도 폭약에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단가도 낮추면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니까 컨셉이 규조토 대신에 질산나트륨, 그러니까 칠레 초석을 NG에 흡수시키고 목분황 가연성 물질을 배합해서 폭약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뭐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 안에서도 조금 분류가 나눠져 있어요. 다음 PPT 나올 텐데,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20번부터 60번까지 나누고 있고요. 20번부터 60번까지는 나누는 기준은 니트로글리세린의 함유량에 따라서 나눠요. 근데
요 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외우실 필요 없고,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나눌 때 그러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이 20% 들어가면은 20번, 30% 들어가면 30번, 40% 들어가면 40번,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요 정도 참고만 하시고요. 번호가,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의 번호가 니트로글리세린의 함유량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좀 다르게 표기해요. 왜냐면 니트로글리세린의 표준 폭약이 뭐냐면은 그 60번으로 안 하고 퍼센트로 나타나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질산 나트륨 60%, 그러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질산 나트륨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60%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기준 폭약으로서 쓰여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제 우리가 화약을 이제 많이 배우는데 중요한 화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흑색 화약은 역사상 최초의 화약이고,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산업용 폭약의 표준 폭약이에요. TNT는 미국 군용 폭약의 표준 폭약이에요. 근데 이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산업용 폭약의 표준 폭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산업용 폭약의 표준 폭약이고, 그 중에 또 60% 질산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게 미국 산업용 폭약의 표준 폭약입니다. 폭발 속도는 한 2800이고요.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암포랑 약간 비슷하구나,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성분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저도 못 외우고요. 자, 그래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중요한 게,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혼합 다이너마이트에 속하고, 규조토 다이너마이트의 그러니까 SiO2 대신에 질산 나트륨을 사용을 하려고 했고, 60%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산업용 폭약의 표준 폭약이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 번호는 니트로글리세린의 함유량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호가 올라갈수록 그 폭발 속도도 올라가죠. 다음에 나온 게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예요. 자,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인데, 앞에서 그 단점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자체가 액체니까 고체의 지지체가 필요했었고, 지지체로서 규조토를 사용하다가 규조토가 SiO2가 폭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질산 나트륨으로 왔고, 질산 나트륨 자체가 아무 도움이 안 되니, 질산 나트륨 자체가 아무 도움이 되지는 않죠. 얘는 흡유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가공 공정에서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니까 질산 나트륨 대신에 질산 암모늄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질산 암모늄 자체는 그 암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암포에서부터. 왜냐하면은 그 화약의 역사에서도 배웠듯이 노벨이 올손과 또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올손이 만들었던 그 암모늄 폭약의 특허를 사게 되죠. 그걸 사면서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노르바인, 기억났네요. 그러니까 올손과 노르바인이 만들었던 질산 암모늄 폭약이죠. 그 폭약의 특허를 노벨이 사면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에서 그 특허에 있는 기술력을 합쳐갖고 만든 게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질산 암모늄 자체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섞은 거고요. 얘의 장점은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에 비해서 장점은 우선 흡입성, 그러니까 습기를 흡수하는 게 질산
질산 나트륨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리고 위력이 조금 더 커요. 질산을. 왜냐면은 가공을 하다가 물을 흡수하면은 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보다 폭력이 지금 약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함유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질산암모늄 자체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많이 섞었다고 하면은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질산한 나트륨이랑 질산암모늄에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을 다르게 섞었다고 하면은 폭약의 위력은 달라져요. 그런데 똑같이 섞었다고 하면은 폭력이 조금 더 약해요. 자, 그런데 장점은 제가 얘기했죠. 비교적 노화가 작고 뇌관에 의해서 정상 폭발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질산 나트륨 자체가 물의 흡수를 하는 성질이 굉장히 크다 그랬죠. 그래서 또 흑색 화약에 사용을 못했었고, 불발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왜냐면 질산 암모늄, 질산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 자체는 불발하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 사갖고 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얘네가 이제 판매 목적으로 질산 나트륨으로 만든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판매를 했었는데 불발이 났어요. 불발이 났으면 뭐라고 해야 돼, 노벨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게 연구도 잘했고 발명도 잘했고 사업도 잘했고 영업도 잘했어요. 영업도. 그래서 이 풍문인데, 그 화약을 여기다 넣고, 그러니까 화약을 이렇게 구멍을 뚫고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얘네가 빵 터트렸는데 안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의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했는데 불발되고 이거 비정상적인 거야 라고 했더니, 노벨은 교환해주지 않고 새 거를 다 줬어요. 그래서 한 박스를 더 줬어요. 니네가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해,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영업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불발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질산암모늄 자체는 이제 우리가 레바논 사건에서도 배웠듯이 얘 자체는 흡습을 했다가 다시 증발하고, 흡습했다 증발했다가 하면은 이게 장시간 되면은 굳어져요. 질산암모늄 자체가 3차 폭약이 이기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면서 굳어져요. 물론 질산 나트륨에 비해서는 덜 흡수하지만 얘가 장기간 되면 굳어지면 불발하기 쉽고, 그 다음에 유독성 가스도 발생을 해요. 왜냐면 얘 자체는 암포에서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상대적인 건데, 다른 이제 함수 폭약에 비해, 그러니까 이렇게 폭약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질산 암모늄 자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질산 나트륨에 비해서 그 수분을 흡수하는 거를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흡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도 종류가 있는데, 얘네는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에 비해서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번호가 니트로글리세린의 함유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얘 달라져요. 그런데 얘는 딱 봐도 이거 다 외우기 힘들겠죠. 어렵고, 다행인 거는 얘도 뭐 경향은 비슷해요. 그래서 20번에서 60번으로 가면 갈수록 NG의 함유량은 높아지고, 질산암모늄의 함유량도 높아져요. 질산 나트륨의 함유량도 높아지고요. 물론 근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질산 나트륨을 기재로 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제 입힌 거잖아요. 근데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가 질산 나트륨을 전량 질산 암모늄으로, 그러니까 질산 나트륨을 질산 암모늄으로 다 전량 바꾸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질산 나트륨이 단가가 워낙 싸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산 나트륨 자체를 왜 다 질산 나트륨을 질산 암모늄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단가가 다르고 분해되는 속도를 이걸로 조절을 한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는 다 질산 암모늄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질산 나트륨이 들어가기도 해요. 번호에 따라서. 그 폭발 속도는 당연히 니트로글리세린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그 폭발 속도는 빨라지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혼합 다이너마이트 중에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고요.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분류가 우리가 혼합 다이너마이트, 교질 다이너마이트, 분말 다이너마이트였는데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워낙 좋은 화약이고 그러니까 인기를 끌었던 화약이죠. 인기를 끌었던 화약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만 할 건데 오늘 했던 거 조금 복습하고 갈게요. 복합 화약류 중에 다이너마이트랑 가소성 화약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우리 분류 안에서는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주요 기제로 하는 거를 얘기를 한다 그랬고, 니트로글리세린이 7% 이상 되면은 다이너마이트, 6% 이하면은 질산암모늄 폭약으로 분류를 한다 그랬었어요. 그 이유는 7% 이상 돼야지 니트로글리세린의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고, 다이너마이트의 분류는 혼합 다이너마이트, 교질 다이너마이트, 분말 다이너마이트를 한다고 했고, 혼합 다이너마이트의 컨셉은 지지체를 이용해서 니트로글리세린을 고정시키는 거고, 제일 먼저 1세대로 나오는 게 규조토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2세대로 나오는 게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인데 질산 나트륨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었고, 얘는 미국 산업용 폭약의 표준 폭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술이 막 발전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화약에 대한 안정도 측정이나 경험식이나 학문들이 그때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기준 폭약으로 된다고 했고, 다음에 나오는 게 올송과 노르바인이 발명을 했던 암모니아 쿠쿨레이트의 특허를 사면서 그 노벨이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를 만든다 그랬겠죠. 그런데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는 순순히 질산 나트륨을 전량 고쳐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많이 교체를 했는데 장점은 불발되는 화약이 없다고 얘기했었죠. 단점은 질산 나트륨에 비해서 흡수성은 좀 떨어지기만 했지만 여전히 장기 보관하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흡수했다 빠졌다 그러면은 굳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불발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혼합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교질 다이너마이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